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란, 정은혜 우리 해외 콤비 다시 일주일 만에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 좀 이야기를 다뤄볼 주제는 계속 연결고리가 길게 이어지면서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10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20일로 지정됐던 그 10차 변론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상황인데, 자, 두 분께서는 앞으로의 변론기를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자, 오늘은 김혜란 전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증인 신청 여태까지 미뤄졌던 것 다 받아들여준 거는 참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기각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사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서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이례적으로 홍장원 그 차장에 대해서는 한번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도 그 지난 기일에서 조태용 원장이 그 홍장원 차장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좀 탄핵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문하고 싶은 것 때문에 아마 신청을 했던 것 같고, 또 헌재가 그걸 받아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지호 그 청장 같은 경우는 구속 기소되었다가 그 질병이 있으시죠. 네,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보석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불구속 상태이긴 한데, 지난번에도 지금 2차에 걸쳐서 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언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진술들을 했던 것이 이제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되었었는데, 지난 기일에 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 지금 조지호 그 청장이 했던 진술과 좀 상충되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고, 또 그 정신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상반된 진술이 나왔으니까 증언을 꼭 들어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에 18일, 20일에 이제 증인 신문을 하기 위해서 기일을 잡았을 건데,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20일은 또 구속 취소 신문하고 이제 겹쳐서 아마 변경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다른 재판과 겹쳐서 이제 변경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아마 20일 기일은, 즉 10차 그 신문 기일은 좀 심판 기일은 변경될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다음 주 화요일 정도로 다시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정은혜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이 계속 재판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우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아마 그 생때에 지쳐서 추가 변론일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시간 끌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탄핵의 사유와 탄핵의 명분을 더욱더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빨리 결정돼야 국정이 안정된다.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해진다.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던 말인데요.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신문 기일이 지정이 되고 나서 충분히 들었다면 어서 빨리 그 결정이 나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지금 추가로 그 증인을 또 채택을 하게 되었고, 윤 대통령 측에서 2명,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과 이제 국회 측에서 이제 또 1명을 이렇게 추가로 신청을 하게 됐는데, 저는 충분히 이 얘기들도 좀 들어볼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변론 종결이 20일이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경 신청으로 인해서 25일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례처럼 변론 종결 이후에 한 2주 정도 내에 또 선고 기일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3월 초나 3월 중순에 아마도 결정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봄 안에는
충분히 결정이 날 수 있을 걸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이렇게 시간 끌기로 인한 재판 지연 네. 이런 전략들에 있어서 국민들이 사실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계속 들어야 하는 뭐 그런 좀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충분히 들어보는 것도 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은혜 전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하야는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게 뭐 전직 예우를 고려하는 하야라면 이건 꼼수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대통령 측은 하야서를 일단 일축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측이 말하는 중대한 결심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지 우리 정은혜 전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아마도 그 변호인단이 얘기하는 중대한 결심에는 아마도 그 재판의 진행 중에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재판이 파행이 되고 재판이 조금 더 지연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지만 이게 약간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윤 대통령 자신이 그 법조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대리인단이 총사퇴가 되더라도 재판의 진행 여부가 이제 또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심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에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도 네. 바로 하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분명히 본인은 하야를 하지 않겠다고 네.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재판이 진행이 됐던 건데 아마도 본인은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뭐 2, 3일 전에 하야를 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하야는 탄핵과 달리 연금이나 그 전직 대통령과 같은 똑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꼼수를 부리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그럼 이 같습니다. 중대한 결심 자체가 하야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아마도 지금 이 문맥상으로는 뭐 대리인단 총사퇴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총사퇴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야의 가능성도 우리는 결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하야를 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통령의 예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야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극우 보수 지지층들에 대한 동정심이라든지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도 본인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겠지만 이런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정말 민주당에서도 알게 되었고 국민들도 다 알게 되었으니 이 계획은 저는 성공할 수 없는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내란 수계는 반드시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이 돼야 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김혜란 전 대변인. 네. 사실 그 계엄 초기부터 질서 있는 퇴진을 사실 그 당시 당 지도부는 요구를 했었죠. 네.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다는 것이 사실은 이 이후 탄핵 심판 절차가 계속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사법부를 이렇게 불신하게 되고 또 공정성에 대한 많은 시비,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집권 여당인데 또 거기 어떤 또 한쪽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또 정치적인 또 입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사실 이런 거 피하고 사실 질서 있는 퇴진이 가장 좋았다는 생각이 사실 지금도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중대 결심이라고 했을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하야를 결심하셨나라는 생각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탄핵 심판은 개시가 되고 나면 이게 징계 절차입니다. 성격상.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징계 절차가 개시됐을 때 그럼 나는 사표 자진 사직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보통 파면 결정이 났을 때와 네. 자진 사퇴의 경우에는 사직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법적 효과가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실 그 자진 하야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정치적으로 훨씬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아예 배제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문맥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단의 일괄 사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별로 의미는 없을 겁니다. 네, 그냥 한 길 더 속행하는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이라는 거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 70조 준용해서 아마도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를 밟고 기일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몰라서 아마 변호인단이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이고, 이걸 요구한 것이라면 아마 이 재판이 너무 편파적으로 또 불공정하게 진행된다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좀 더 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해달라라는 좀 호소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뭐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여러 증인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증언 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저는 사실 이런 경우는 많이 못 봤습니다. 증인들마다 사실은 해야 되는 증언의 종류도 다르고 네. 해야 될 말이 다르고 또 그 재판에서 나왔을 때 공방이 되는 면이 다 다른데 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 넘어가면 안 받아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 윤 대통령 측에서도 시간 제한 없는 신문 요구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네.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예, 앞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네. 절차에서만큼이라도 지금 한덕수 총리도 지금 뭐 만약에 증인으로 나온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그 어떤 증인, 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6시간, 8시간 막 이렇게 했습니다. 네. 밤 11시까지 증인심을 했던 경우도 있어요. 재판이라는 것은 사실 공정해야 되지만 공정한 건 물론이고 공정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사자가 승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역사에 남을 판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헌법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숙고했구나. 증인들의 이야기를 신빙성에 대해서도 법관들이 다 검토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관들께서는 지금 검찰 조서 같은 거 받은 것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증거가 명백하다고 네.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국민들은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증인 신문 절차는 다 공개되니까 그걸 보는 국민들이 지금 다 충분히 들어주고 있다라는 예, 그런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예,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어제 8차 변론에서는요, 체포 명단이 담긴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쟁점이 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 4가지의 다른 종류의 메모가 있고 일부 진술은 거짓이라면서 이 작성 경위를 문제 삼았는데요. 이 메모의 신빙성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네. 뭐 메모를 뭐 허위로 조작하거나 작성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홍 전 차장이 5명 정도 그 메모를 처음에 막 받아 네. 적었다고 해요. 받아 적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중간에 메모 적는 것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기억은 있겠지만 그 우리가 필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메모를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메모를 자주 하시는 사람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저도 메모를 자주 하는데요. 처음에 메모가 안 됐을 때는 그 메모에 붙이기보다는 새로운 메모를 다시 작성을 해서 내가 그때 기억한 것이 맞는지 들은 것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신빙성이 더 보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홍 차장이 그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과거에 그 본인이 했던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진술이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또 재판 기일에서 또 판명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뭐 홍 전 차장이 뭐 민주당과의 어떤 그런 뭐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을 펼치지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간부의 뭐 청탁이다 뭐 이런 논란들이 또 있었는데 네. 홍 전 차장이 아니라 전직 국정원 간부가 청탁을 한 것이다. 본인은 청탁을 거절했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홍 전 차장이 뭐 청탁을 했거나 뭐 그랬다는 그런 루머는 또 사실이 아닌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의 기억이라든지 그 당시의 상황들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메모가 4개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뭐 이런 말은 저는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일단 그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포스트잇에 대충 적었다가 나중에 뭐 보좌관한테 다시 써달라 뭐 이런 식으로 메모가 총 4개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상황 같지가 않습니다. 네. 네, 4가지 버전으로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첫 번째 진술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맨 처음에 썼던 그 메모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쓴 거다. 다시 재작성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중간에 멈췄기 때문에. 그것과 사실 대체적인 면에서 부합하는 진술인 것 같습니다. 설사 이 4가지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뭐 그 메모에다가 가피를 했는지 아니면 그 다음 날 또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썼는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보통 일부 진술에 어떤 허점이나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해서 그 전체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진술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충 이야기하거나 아예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사후에 그걸 탄핵하기 위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네가 약간 다르지 않냐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 전체 진술이 신빙성 없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았는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연장선상에서 여인영 사령관하고 통화를 하고 그 당시에 계엄 당일에 어떠한 메모가 작성이 되었고 그게 사람들의 명단이었다라는 점은 지금 오히려 조태용 원장의 증언에서도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일부 부합하는 진술도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 또 우리 당의 많은 분들은 이런 작은 것에서조차도 좀 뭔가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다시 홍장원 차장을 불러달라고 하고 재판부도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방어권을 네.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에서 그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이제 일단 이번에 받아들여준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야당의 회유 의혹을 제기했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폭로를 이어갔는데요. 지금 성일종 의원이 또 국회 국방위원장입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여러 차례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해서 자신이 유도하는 대로 답변하게 했다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박 의원은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진위를 가릴 좀 해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관련해서 오늘 A4 4장 분량의 옥중 입장문을 이제 언론사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자수서에서 대통령과 1, 2차 통화 내용을 모두 기록해서 제출했고 그리고 본인은 그런 회유가 없었다라는 입장들을 전달했었는데요. 실제로 그 박범계 의원과 만나서 뭐 통화를 하고 이랬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박범계 의원과 뭐 국방위에서 증언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심 식사 후에 얘기를 했던 것이고 민주당에서 변호사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밝힌 바로는 그 없었고. 삼성 부회장의 변호사를 연결해주겠다 이렇게 회유했다는 그런 네, 내용이 그런 있던데. 말은 지금 그 오늘 밝혀진 입장문에서도 네. 민주당에서 변호사의 지원도 없었고 부승찬 의원의 소개로 만난 변호사가 네. 있지만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선임계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또 지금 현재의 변호사는 구속 이후에 직접 알아보고 선임한 변호사다라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비상계엄과 그 계엄의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전화를 직접 걸어서 아직 뭐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뭐 정확한 뭐 증거라든지 녹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민주당의 회유를 받거나 그래서 야기한 것은 아니고 본인은 정말 그 자신들과 함께 일했던 부하들을 보호하고 그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계엄 이후에 본인이 그 현직에 있었을 때의 얘기를 해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밝혔기 때문에 그 작전에 투입된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계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의심을 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회유가 아니다라고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네. 일단 사실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한 거 굉장히 부적절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야당 인사들하고 계속 접촉을 했던 것도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계엄 직후에 그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사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지만 설사 그러한 동기로 진술을 했다고 해서 그 진술이 다 거짓이냐는 또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곽종근 사령관 혼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적인 증거들 그리고 지난 그 기일에 나왔던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이 사람은 사실 그 재판관들이 직권으로 불렀죠. 신청 안 했는데 그 나와서 그 상관이었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지금 본인의 그 형사재판 때문에 증언을 거부했고 지금 이 조성현 그 단장은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다.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 부하들이 모두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지휘관일 뿐이지만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사건은 너무나 많은 사람의 관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어떤 이 계엄과 관련한 명령이 있었을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부관도 있고 또 그 부하들에게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전달을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관련자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서 그 한 명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고 해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바꾸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증언의 신빙성이 전체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명태균 특검법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이건 자객 특검이다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걸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떳떳하게 찬성을 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조기 대선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명태균 특검법 처리가 돼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너무 신속하게 처리가 네. 돼야 된다. 이것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 폰에 분명히 140여 명의 전 현직 의원들의 그 전화번호가 있고 특히 홍준표, 오세훈, 추경호 대표까지의 그런 불법 커넥션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의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검찰이 그 USB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든지 어떤 지금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않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이 좀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도 분명히 명태균 씨와 통화를 하거나 관련된 여론조사를 받았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당신들이 그 명태균 씨와의 그런 게이트와 연루가 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본인들이 당당하게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된다,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김건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연락을 한 사실이 있다. 12월 3일 그 계엄이 있던 전날 12월 2일에 네. 통신 내역에서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조 원장이 직접 그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영부인이 국정원장과 연락할 이유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의 영부인들이 국정원장과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계엄이 있던 전날 그런 연락을 했다는 것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의혹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천이라든지 선거라든지 국정 개입,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덮기 위해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계엄을 하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또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특검밖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특검이 답이다라는 입장을 들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자객 특검이라고까지 했는데 그 좀 비유가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당에 명주를 쥐고 있다. 이거 정말 일반 우리 국민들이 들었을 때에는 우리 당이 정말 많은 잘못을 해서 크게 약점을 잡혔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적합하지 않고 리스크 있으면 털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지금 우리가 덮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처음 이 검찰 수사가 개시될 때 강혜경 씨가 그 공익제보자의 그 지위에서 이렇게 진행됐던 이 검찰 수사와 달리 지금 가장 핵심적인 명태균 씨가 이건 특검으로 해야 된다. 검찰이 자꾸 증거도 인멸을 교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당사자가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
뭐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우리 당의 지금 많은 대권 후보들 이름을 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굉장히 말을 허황되게 하고 과장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덮고 갈 수 있는 수위가 지나간 것 같고 그게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하 6당이 다 합쳐서 만든 명태균 특검법을 지금 통과되냐 안 되냐를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게 만일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서 우리 당 후보들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이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고 이렇게 후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야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지 아예 못 받는다라고 가면은 결국에는 뭔가 불측의 결과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만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당 측에서 이게 이재명 대선용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30초 정도만 짧게 들어볼까요? 아니 얼마 전에 네네.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시정연설에서 제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 어떤 거죠?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를 19번이나 언급을 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뭐 그렇게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여당이 누구고 야당이 누군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승전 다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 뭐 특검을 하자, 뭐 민생을 추경을 하자, 모두 다 뭐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요.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실책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유권자에게 신뢰를 주고 국민 여러분들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국민의힘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